한국 농구의 대명사 신동파. 그가 활약하던 70년대는 금융권 농구의 황금기였다. 그러나 수십 년간 한국 농구를 지배해왔던 은행팀들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현대와 삼성의 창단. 1978년 현대와 삼성의 농구단 창단은 한국 농구의 새로운 전환점이었다. 적극적인 전력 보강으로 침체돼 있던 남자 농구 판도를 바꿔놓았으며 매번 벌어지는 라이벌 간의 치열한 승부도 팬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세계 라이벌 현대와 삼성의 농구단 창단으로 뚜렷한 이슈가 없었던 우리 농구계는 라이벌 간의 뜨거운 격전지로 변모하고 있었다. 당시는 이제 그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의 뭐 스포츠를 농구뿐만 아니라 전부 주도해 왔다고 볼 수가 있죠. 축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랬고 이제 그랬었는데 소위 그 인기 스포츠를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다가 이제 그 사기업으로 넘어가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사기업들이 그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의해 가지고 경제개발과 함께 이제 돈을 버니까 이걸 어떻게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이 있을까? 또 정권이, 군사정권이 상당히 스포츠를 또 강조를 하고 있었고 하는 그런 배경에서 삼성, 현대가 이제 팀을 창단하게 됐고, 이 두 팀은 처음 이제 금융권과 대학과 같이 어우러져서 경기를 하는 그런 초반의 양상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당시에 농구협회장이신 이병희 씨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이런 그 대기업에서 이제 맡아서 할 때가 됐다. 그래서 남자 농구 특히 팬들이 있으니까 삼성과 현대 그룹이죠. 그 당시에는 그룹의 창단을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그 그룹에 계신 분들이 다 그 흔쾌히 받아들여서 1978년도 제가 이제 삼성의 그 초대 이제 코치로 갔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78년 2월 28일 날 창단식을 하고 그 해부터 저희가 그 시합에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라이벌 간의 강한 승부욕은 우수한 선수를 얻기 위한 쟁탈전으로 이어졌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드래프트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스카우트 경쟁은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초창기에는 전혀 스카우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수한 선수를 확보를 하려고 그 당시에 통행 금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 못 들어간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무조건 뭐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저기 끌어와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또 어느 선수들은 솔직한 이야기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이쪽도 걸치고 있고 저쪽도 걸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는 다 자기 선수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뚜껑을 열고 보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마음이 좀 상하고. 현대와 삼성은 모기업의 든든한 지원을 배경 삼아 우수 선수들을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기존 금융권 팀들에 비해 막강한 전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뉴델리 아시안게임 대표 선수가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대, 삼성 선수로 이루어진 것은 그런 라이벌전이 나온 결과였다. 그렇게 이루어진 대표팀은 1970년 이후 12년 만에 만리장성 중국의 벽을 넘어 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뉴델리 아시안게임에서의 성공은 우연히 찾아온 기적 같은 일은 아니었다. 당시에 80년도 우승이라는 거는 현대 삼성의 그 라이벌전이 나온 결과가 바로 그 결과였었다. 전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명의 대표 선수가 현대 삼성 선수로 전부 찼었으니까요. 그 결과는 지금 생각해봐도 현대 삼성의 그 치열한 라이벌전이 국내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그것이 국제적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기량들이 우리가 아시아 정상하는데 밑거름이 됐다. 1970년대부터 수출로 인한 고속 성장이 지속되면서 대기업들은 사회 기여에 대한 명분으로 스포츠팀 창단에 나섰다. 또한 군사정권은 적극적으로 스포츠를 장려했고 그 결과 1982년 프로야구와 1983년 프로축구 창단이 이루어졌다. 농구 역시 야구장과 축구장으로 간 팬들의 발길을 되돌릴 이벤트가 필요했다. 83년도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에 그때의 그 젊은 감독들이 모여가지고 농구협회에서 그럼 한번 한국 농구의 그 겨울에 아주 프로에 하는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에 못지않는 농구를 한번 만들자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었어요. 큰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가장 큰 공을 큰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뭐 전보리그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아마 그게 전보대회라 그랬을 거예요. 당시 모든 경기는 한 대회가 코리안 리그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그러면 한 집중적으로 일주일 동안 경기를 하면 또 한 달 동안 경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한 달 동안 또 다음 대회로 소위 말하자면 계절 따라 경기를 춘계리그, 하계리그, 추계리그, 동계리그 이런 식으로 일정한 선수만 늘 뛰니까 후보를 양성할 시간이 없죠. 그러나 이렇게 장기 레이스로 경기를 하다 보면은 선수들도 다방면으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다. 이것이 아마 한국 농구 발전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그 40대 농구인들이 이제 마음을 하나로 돼가지고 처음 보는 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제 프로농구로 이제 이 발전적인 거로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농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었고요. 지금 기억나는 것은 우리나라 스포츠가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것이 바로 그때 당시입니다. 개막식 때 생각하지 못했던 연예인들이 축하 공연해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스타를 만들어낸 전보 시리즈가 그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단기간 펼쳐지던 대회는 이제 수개월간에 걸친 대장정으로 바뀌었고 우승을 놓고 벌이는 현대와 삼성의 라이벌전도 더욱 치열하게 전개됐다. 현대와 삼성의 경기는 단순한 농구 라이벌 경기가 아니었다. 양대 기업이 농구 코트 위에서 대리전을 치르는 격이었다. 라이벌 앞에서는 동기간의 친분도 소용없었고 매 경기마다 선수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다. 현대와 삼성의 경기는 한마디로 전쟁이었던 셈이다. 현대가 삼성한테 질 수 없다. 또 마찬가지로 삼성이 현대한테 질 수 없다는 농구를 떠나서 기업의 어떤 라이벌 관계 의식이 농구까지 이제 집요하게 파고든 때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선수들끼리도 게임을 끝나서도 한동안은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서로 얘기 안 하는 상태였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농구가 지면 기업이 지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받았기 때문에 뭐 현대랑 시합한다 그러면은 며칠 전부터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서 시합 전날은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런 국제대회보다도 오히려 삼성 현대 경기에서 현대와 경기에서 긴장감이 더 돌 정도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현대하고 이제 그 결승이에요. 근데 거기서 야, 시합을 하다 보면 이제 몸 뭐 신체적인 접촉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충애하고 접촉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싸움이 일어났어요. 걔하고 나하고. 예? 근데 이제 마치 위에 고대 그 선수들이 이제 그 박 감독님을 위시해서 이제 우리 게임을 이제 보러 왔는데 이제 거기서 싸움이 나가지고 되니까 선수들 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이거 교육상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끝나고 야 내가 그 충이하고 같이 학교에 가가지고 야 내가 박 감독님한테 이제 그 사죄하고 야 그런 그 기억이 나요 제가. 남았습니다. 3초, 2초, 1초 타임아웃. 경기 끝났습니다. 1983년 농구대잔치에서 현대가 첫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물론 결승 상대는 삼성이었다. 현대와 삼성 이외의 팀들에게는 시선조차 줄 틈이 없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현대와 삼성의 경기였다. 해가 바뀐 1984년 농구대잔치 우승팀도 바뀌었다. 이번엔 삼성이 원년 패배를 사력해 했다. 역시 결승 상대는 현대. 양팀의 라이벌전은 수많은 장외 에피소드들을 양산해냈다. 사람들은 모이면 온통 현대와 삼성전 얘기로 꽃을 피웠다. 경기 결과에 따라 울고 웃는 것은 단지 코칭 스태프나 선수들뿐만이 아니었다. 세브란스 병원에 시한부를 사는 그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제 그 언니가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을 사니까 옆에서 동생이 이제 간호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 언니가 삼성현대 경기를 보고 현대가 이기면 그 다음날 의사가 와서 진단하면 이렇게 좋아졌냐고 놀랄 정도로 양 팀이 라이벌이라고 하는 거는 두 팀 간에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그때 현대 삼성을 사랑하는, 왜 우리한테만 그런 예가 있겠습니까? 삼성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정도로 많은 그 팬들이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당시에 1월 1일 날 꼭 저희와 초창기에 삼성과 현대가 결승을 주로 하게 됐어요. 그때 굉장한 그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은 3일 날이나 4일 날 출근을 하게 되면은 화제가 거였었습니다. 근데 새해 첫 해부터 지고 나가면은 굉장한 이 회사 사람들한테도 아주 그 기분이 안 좋고, 오히려 이기고 나면은 회사 분들이 엘리베이터 탈 때부터 그 휴일 날에 그 농구 경기에 대해서 평도 하고 칭찬도 하고 굉장한 그 아주 그런 그 관심을 보였거든요. 팬들도 라이벌전을 서로 했어요. 상대편 팬이 있으면 상대편 팬들끼리 서로가 이제 말싸움도 하고, 뭐 소위 말하는 체육관에 가면 그 자리 싸움, 거기 앉아서 구경하겠다는 자리 싸움, 또 반에 가면 반도 현대 삼성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 게임 하듯이 지네들이 서로 말 안 하고, 삼성 팬을 만나면 그 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욕 아닌 욕도 하고, 이제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충희 슛! 골인! 나이스 플레이! 들어갔습니다. 점프슛! 골인! 한골차입니다. 한골차! 급 스카우트 작전에 의해 현대맨이 된 이충희는 당대 최고의 슈터였다. 81년에 현대로 데뷔한 이충희는 선천적으로 슛 감각을 타고났을 뿐더러 결란하게 휘젓고 다니는 드리블과 어시스트, 그리고 수비에서까지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 노력을, 보통 사람 상상을 초월합니다. 해변가에 놀러 가도 아침 새벽엔 가서 인근의 학교 가서 슛을 던지고 오는 아이입니다. 체중이 분다 그러면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런닝으로 체중을 항상 빼고 24시간을 베스트 슈터의 임전태세로 산 선수. 그리고 거기 아주 천부적인 순발력. 그 순발력은 외국 사람들도 다 한복을 했어요. 탁 차고 올라가는 그 순발력을 뻔히 알면서도 못 막는 그런 기량을 가졌던 선수로 기억을 합니다. 현대에서 제가 이제 같이 이제 1년간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대학 최고로 해가지고 힘들게 해서 스카우트 해서 현대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연습을 게을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뭐 인터벌 하든 뭐라든 제일 열심히 하고, 훈련 자체를. 또 시합 때도 전날 슛이 좀 안 들어간다, 뭐 했다 그러면은 그냥 와서 그 압구정동에서 양재동까지 택시 타고 가든 무슨 자전거 타고 가든, 그래서 몇백 개 때리고 와가지고 그러고 그 다음날 시합 나가고 말이죠. 형, 나 안 들어가는 거 한 2개만 잡아줘. 안 들어가는 거 2개만 잡아줘. 상당히 저로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충희 선수가 이게 안 들어가는 거 2개면 금세 끝나는 거 아니야. 뭐 100개 쏘기도 전에, 10개 쏘기 전에도 2개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500개를 쏘는 동안에 2개를 잡는 거예요. 안중춘선 농구, 이충희 골 걸렸습니다. 7초, 이충희 골밑 슛! 골! 이충희는 삼성뿐 아니라 상대하는 모든 팀들에게 두려운 존재였다. 신장의 열쇠를 극복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슛 방법을 개발해냈다. NBA 경기에서나 볼 수 있었던 페이드 어웨이 슛은 이충희의 전매 특허가 됐다. 상대가 안타까운 곳에 이충희가 단지 공격에만 의존하는 득점 기계였다면 그토록 전설적인 인물로 남지 못했을 것이다. 이충희는 공격뿐 아니라 농구의 모든 부분에서 실력을 발휘했다. 이충희 선수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슛만 잘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이게 신장이 농구 선수로는 그렇게 큰 신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마 스코어북을 보면 리바운드도 많이 잡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속공. 아주 뭐 그 센스가 좋아요. 그러니까 슛 때릴 장소에
볼이 오기 전에 이미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센스 있게 미리 뛰는 그 탄력도 있고 그 빠른 선수를 누가 가서 1차는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1차 막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학 선발에서 뭐 그 선수를 이렇게 지도해 본 적도 있는데 그 슛을 올라가면 내가 벌떡 일어나요. 벤치에서. 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근데 그게 들어가니까. 내가 잘못한 거죠. 선수는 디펜스 아무도 없는데 그냥 3점짜리 라인을 던지면 그게 들어가니까. 나는 좀 가까이 들어가서 골 밑에 쐈으면 좋겠는데. 예? 일어났다가 그냥 안 들어가면 욕을 좀 해야 되는데 들어가니까 뭐 할 말이 있어. 내가 잘못한 거죠. 갖고 있는 기능이나 이제 순발력이 뛰어나서 이제 수비수를 공을 안 가지고 올 때 상당히 쫓아다니기가 힘들었고요. 그리고 공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 공을 갖고서 그 뒤로 페이더웨이 쓰는 슛이 아주 능해가지고 상당히 브라킹하게 쫓아가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솔직히 좀 묵묵해요. 별로 제가 좀 심하게 몸싸움을 하거나 그래도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장충체육관에 처음 봤어요. 제가 그 경기를 보고 저도 저런 선수가 돼야 되겠다 하고 굉장히 열심히 뭐 노력도 하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거의 그런 폼을 따라서 했어요, 제가. 절대로 난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쏘든 남의 어시스트를 받든 그 딱 정확히 쏠 타이밍에 슛을 쏜다는 거죠. 그 최고의 그 슛장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비가 그 팀에서 제일 강했다는 겁니다. 현대에서. 그 모든 거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선수가 아마 제 기억에도 제가 선수 시절하고 그 이후에 전선 선배님들은 모르겠지만 최고의 선수였다고 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와 삼성이 세력을 양분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충희의 존재는 단연 돋보였다. 스스로 자신의 기록을 넘어가며 끊임없이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냈고 국가대표로서 국제대회에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실력을 뽐냈다. 당시 그 현대건설의 사장님은 지금 서울특별시 시장 하시는 이명박 씨입니다. 이분이 절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같이 가면서 지금 당신이 요구하고 있는 가장 유능한 선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뭐니 해도 지금 우리 팀에는 슈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삼성에는 박인규라든가 또는 뭐 신동찬 이런 진효준 이런 선수의 슈터들이 이제 쟁쟁하게 득점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 팀에는 다른 것보다도 그 슈터만 있으면은 좀 정상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그게 누구냐고 그래서 제가 이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내가 알았으니까 그 용기를 내서 한 번 더 선수들을 잘 지도하길 바란다고. 그때 당시로 이제 나는 이제 삼성으로 이제 벌써 결정이 났고 충희도 이제 삼성으로 이제 그 결정이 났다고 나는 봐요. 근데 이제 현대에서 어떻게 이제 그게 들어갔는지 모르지만은 그 충희가 현대로 가고 아니 뭐 그때 막말로 해서 충희하고 나하고 삼성으로 갔으면은 뭐 현대나 다른 팀이 그 삼성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삼성에겐 이충희에게 맞설 대항마가 절실히 필요했다. 아무리 삼성의 전력이 현대와 엇비슷하다 할지라도 확실한 슈터의 부재는 라이벌전을 치러가는 데 있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등장한 선수가 바로 김현준이다. 김현준은 삼성의 슈터 부재를 말끔히 해소시켜줬고 일약 이충희와 버금가는 슈터로서의 반열에 올라서게 됐다. 두 선수 다 훌륭한 슈터들이에요. 지금까지 지금 프로에서도 뭐 많은 슈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 선수의 버금가는 슈터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그 이충희가 어떤 점프슛을 쏘는 폼을 딱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김현준 선수는 볼이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빠른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충희가 순발력에 의한 슈타라 했었다면은 김현준은 슈타임이 빠른. 그러니까 탄력은 별로 없는데 슛이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빠른 선수였었어요. 그래서 맞기 어려웠던 선수가 있었고 그 백보드 슛을 상당히 많이 애용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손에 감각이 없으면 백보드라는 거는 약하든지 세든지 하면은 튕겨져 나오는데 그게 상당하게 조절을 잘할 수 있는 선수다. 그게 결국 뭐냐면 손끝에 대한 탤런트는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1대1 능력이 강하고 특히 그 1대1에 의한 그 어시스트가 센터의 어시스트가 상당히 다른 슈터들보다 뛰어났었어요. 그리고
정확한 그 미들라인에서의 그 뱅크샷은 진짜 딱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삼성에 가서 연습을 하는데 그 라인에서 이렇게 공만 머리 위로 올리면 다 들어갈 것 같은, 슛도 안 던졌는데 자세만 취하면 정말 슛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정확도를 갖고 계신 분이라. 김현준 선수, 이충희 선수 뭐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잘했어요. 슛에 관한 하는 스타일이 조금 다를 뿐이지 뭐 둘이 슛률은 아마 둘이 다 2등이라는 소리 들으면 싫어할 거예요. 이충희와 김현준의 이름은 두 사람 모두 현역을 은퇴하고 나서도 늘 붙어 다녔다. 하지만 운명의 어두운 그림자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들었다. 삼성 코치로 일하던 김현준은 1999년 출근길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충격이었었죠. 더구나 그 출근길에 아주 그렇게 아주 변을 당했는데 참 저희로서는 좀 아까운 사람을 잃어버린 거죠. 네. 현대와 삼성은 이충희와 김현준의 슈퍼 대결 외에도 박렬과 김인건 감독의 지략 대결이라는 볼거리가 있었다. 두 감독은 중고등학교와 대학 1년 산후배 사이였지만 코트 위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적수였다. 강 감독의 그 어떤 가리키는 스타일로 볼 때는 선수들은 가리킴이나 뭐 어떤 농구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존경을 하신 쪽에 있는 감독님이세요. 많은 걸 알고 계시고 또 많은 걸 외국 농구에 접한 거를 한국에 전파하신 분, 가르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상당히 저희들이 혹독한 훈련을 많이 했어요. 왜? 창단팀이고 그다음에 삼성이라는 팀을 이기기 위해서 그분이 운동을 가르치시는데 상당히 그 스케줄을 보면 너무 짱짱하게 아주 그냥 다양하게 선수들을 괴롭히는 어떤 그런 스타일로 하셔가지고 선수들이 또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삼성하고 이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좋은 성적을 냈던 것 같아요. 감독님으로서는 아주 최고의 어떤 감독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박렬 감독은 좀 외부로 표현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김인건 그 당시 감독님은 속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고 겉으로 안 내시는 분이시죠. 또 농구 스타일도 좀 현대고 삼성이 좀 달랐던 것은 좀 공격적인 것은 현대고 좀 수비적인 것은 좀 삼성 쪽 입장이고, 그래서 박 감독님은 좀 선수보다도 스타 의식이 많으신 그 정도로 그래서 많은 팬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었고, 또 김인건 감독은 조용하면서도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낫다기보다는 그 나름대로의 개성들이 있는 감독들이었다 이렇게 봐주고, 경복 중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그리고 대표팀 생활까지 한솥밥을 먹은 박렬과 김인건은 지도자로서 정면으로 맞서게 됐다. 박렬이 경기 내내 한시도 쉬지 않고 선수들을 몰아붙이는 타입이라면 김인건은 느긋하게 선수를 독려했다. 네, 아주 시합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나오신 분입니다. 요즘 이제 프로가 생겼기 때문에 프로 감독들이 물론 다 준비를 하지만 그 당시에 비디오 같은 것도 이게 시설이 좀 열악했기 때문에 저희가 찍어가지고서 이렇게 분석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 것도 회사에서 다 지원을 받아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이러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을 많이 도입을 해서 한국 농구 발전에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김인건 감독은 저하고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말 1년 후배지만 상당히 가까운 친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능 선수 전장을 하고 있는데 가끔 통화도 하고 인간관계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우수한 친구입니다. 저보다는 상당히 이해도 좀 밝은 친구고 또 저보다도 상당히 침착하고 그리고 상당히 지적이고 그런 걸 다 겸한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늘 경기할 땐 제가 두렵고 어려웠습니다. 사실 제가 후배국
그 친구가 선배였으면 얼마나 편안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또 경기 가운데 제가 이제 넥타이를 처음 메고 간 그 감독 중에 한 사람인데요. 당시는 전부 추인인들이 입고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라이벌전을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제는 심판들 오고 또 싸우지도 말고 그때 심판하고도 많이 싸우고 또 선수들한테 내가 욕지거리도 하지 말고 흥분하지 않고 나를 좀 다스려서 김인건 감독처럼 좀 침착하게 경기를 해보자. 그러려면 날 다스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예비군 군복 입으면 막 행동하듯이 운동복 입으면 좀 거칠어집니다. 그래 차라리 내가 넥타이 메고 나가겠다. 그래서 넥타이 메고 나가기 시작을 했고 또 그랬더니 이제 또 넥타이 매니까 이제 구두를 신게 되니까 또 운동장에 왜 구두 신고 나왔냐고 또 그걸 또 테크니컬 파울을 주고 운동장이 망가진다고요. 그래서 그런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현대하고 기아 감독하다 대학교로 오니까는 하루는 김인건 감독을 만났더니 형이 간다면은 가고 나니까 자기가 농구할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 이제 이런 그 덕담도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참 좋아하는 감독이고 참 좋아하는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치열하던 현대와 삼성 양강 체제에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